자, 오늘은 미국에서 처음 유학 오면은 문화적인 문제로 미국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자, 저는 미국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저 2008년에 유학 와가지고 박사학위 마치고 지금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부장급 엔지니어로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사실 이제 프로 한인 이민자라고 할 수 있죠. 상당한 프로죠. 미국 생활에 미국인들도 못하는 성공을 맛봤잖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미국 대기업도 들어가고 미국인들도 하기 힘든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정도는 프로 이민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항상 초짜들 있죠. 초짜들과 겪은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국에서 아는 지인한테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 사실 지인이라기보다 은사님이죠. 근데 자기가 되게 아끼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미국으로 이번에 박사과정 가니까 또 네가 있는 동네로 가니까 좀 챙겨줘라. 그런 또 국제 그런 톡을 받았어. 국제 톡. 또 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챙겨줘야겠다. 귀찮지만 그래서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면 차가 없어요. 미국에 딱 박사과정 오는 사람들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제 처음에 좀 라이드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생필품 사고 뭐 집 구하고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집 구하고 뭐 그럴 때 차가 없으니까 이들이 차를 이제 제가 태워줬어요. 태워주고 이제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장 보는 거 좀 도와주고 미국의 뭐 중요한 것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사실 굉장한 도움이죠. 이게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입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미국 건너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한국 문화에 젖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저와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차를 그분들에게 라이드 다 해드리고 뭐 집도 다 하는 거 도와드리고 뭐 장 보는 것도 도와드리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집 세팅을 다 하고 다 도와드리니까 이제 집 세팅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제가 또 호의를 베풀었죠. 그 지역 그 관광지가 있는데 관광지에 좀 내가 좀 같이 데려가 주겠다. 동네에 한번 구경시켜 주겠다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대도시 다운타운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좋죠. 이렇게 현지인이 가이드까지 해주고 좋죠. 근데 이제 이 분들이랑 한 게 이제 부부였어요. 보통 박사과정 유학 오시는 분들은 결혼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이제 박사과정 된 거고 F1 유학 비자로 온 거고 여자분은 와이프분은 이제 F2로 그 유학생 배우자 비자로 온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도시 구경하다가 이분들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분 당연히 동네 뭐랄까 레스토랑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알려줬습니다. 여기 가면 좋겠다. 여기 레스토랑 있으니까 여기 가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 부부랑 저랑 이제 셋이 밥을 이제 먹는 거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근데 사실 저는 미국에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2008년에 미국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상당히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도 한국말을 안 까먹기 때문에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쵸? 한국말 잘하잖아. 나 정도면. 그쵸? 근데 미국에 그렇게 사는 동안 사실
미국에서 미국 친구들하고 거의 보내고 미국 직장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언어는 거의 영어예요. 영어고 지금 뭐 미국에서 한국말을 쓸 때는 이제 뭐 와이프랑 집에서 대화할 때랑 아들이랑 뭐 집에서 얘기할 때랑 뭐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랑, 그리고 뭐 가끔 제 한인 친구들 만날 때 외에는 거의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미국 문화에 매우 젖어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밥 먹을 때 n분의 1이에요. 누가 쏘고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누가 쏘는 거는 어떨 때만 쏘는 거냐면, 회사에서 그 뭐 임원이 부서 회식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런 행사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임원 카드로, 자기 사비가 아니라 임원 카드로 뭐 이렇게 페이하는 거지. 미국에서 누가 뭐 이렇게 쏘는 문화가 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 무조건 사적인 자리에서 밥 먹으면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인데 그 밥 먹고 저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뒀다는 거를 저도 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 이렇게 젖어 있고 어제까지 미국 회사 다니면서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렸던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인 커플이 왔다고 해서 한국에서 도와주고 뭐 밥을 먹으니까 저도 한국의 문화를 깜빡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난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 웨이터가 다 먹고 밥 먹고 왔을 때, 이제 웨이터가 그 뭐 계산서를 내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스플릿 하자고 하면은 웨이터가 각자 그냥 카드를 받아가서 그거를 n분의 1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뭐 이런 거죠. 뭐 could we split the bill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약간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내가 형님이라서 쏠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때 굉장히 맘상해하는 그런 표정이 좀 느껴졌어요. 맘상해하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나도 그날 저녁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쵸?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그 나이가 많은 내가 나와 밥 먹었으니까 내가 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내가 안 쏘고 n분의 1 하자니까 되게 그 당황하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하는 표정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쪼잔한 사람이라고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한국 컬처를 가진 분들에게. 근데 저는 미국에서 항상 n분의 1 했기 때문에 n분의 1 했었어야 됐나, 좀 그런 생각이 n분의 1 하지 말았었어야 됐나 라는 좀 후회를 했어요. 그래, 처음에 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쌌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왜냐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 문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쌌었어야 되는데 n분의 1 하자고 해서 굉장히 섭섭해 했다는 거죠. 그게 그들과의 첫 번째 조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되게 명물 티가 있어. 차가,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지역 약간 특산물인데, 그 차에다가 뭔가 젤리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대만 버블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만 버블티 말고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그 미국 그 지역 어떤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차에다가 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대만 버블티처럼 젤리가 이렇게 막 씹히면서도 그 특유의 그 향내가 나면서 굉장히 맛있는 그 지역 특산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소개시켜줬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
그래서 뭐 일단 아까 그들이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 티는 내가 사주자 해가지고 티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 티 2잔을 사가지고 그들 부부에게 딱 줬어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거 이 동네 특산물인데 굉장히 맛있는 거다. 이 젤리의 이 씹는 맛과 하여튼 굉장히 맛있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들에게 쐈습니다. 쏘니까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준 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모금 이렇게 쭉 들이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이렇게 딱히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되게 맛있는 건데 보통 처음 그걸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그 처음에 그 티를 처음 사줄 때 자기가 이거 진짜 맛있다. 무슨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이게 이 감탄사가 나가야 맞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그 티샵의 별점 보면은 막 몇천 명이 막 만점 주는 막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모금 들이키면은 진짜 맛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별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포카페이스.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맛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마지못해 예 맛이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지?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어쨌든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남자분 그 박사과정 유학 온 남자분을 또 이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도시 투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티도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그 티 근데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막 하루 종일 얘기했다고. 그리고 다음에 또 가자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자기들 부부끼리 그 티샵을 또 가가지고 그걸 또 마셨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그거 진짜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이 떨떠름하게 뭐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한국 문화인 거예요. 양반 문화. 뭐 진짜 맛있을 때 진짜 맛있다고 하면 뭔가 천박해 보이고 뭐 그래서 이걸 좀 참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촌놈처럼 보일까봐 너무 막 이렇게 호들갑하지 않고 감정을 자제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맛있는 거를 이제 딱 이렇게 주면은 와우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확실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또 한국 사람들한테 그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촌놈처럼 보일까봐 좀 긴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포카페이스를 했던 거죠. 그리고 원래 한국 사람들 자체가 감정 표현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고 그래서 어쨌든 또 그때 또 이것도 오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맛이 없었나 보다. 다음에는 이런 계열로 추천해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 두고두고 얘기할 만큼 진짜 맛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표현 이 양반 문화. 그래서 미국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코리안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서 20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맞다 한국 사람들 그랬지 하고 저도 생각하면서 있는데 미국에 오래 산 만큼 저도 미국의 정서와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요거를 캐치를 좀 뒤늦게 한 거야. 그랬었구나. 사실은 되게 맛있었구나. 그 표정이 되게 맛있는 표정이었구나 라고 제가 인식하게 된 거죠. 왜냐면 미국인들이었으면 난리 나요. 막 표정이 막 완전 와우 판타스틱 하면서 막 완전 이렇게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극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현의 어떤 범위 요게 또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한국 사람들 좀 내가 너무 안 만났구나. 한국 사람들은 요렇지 하고 또 한번 이렇게 좀 경험을 수정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며칠 있다가 또 그분들이 저한테 또 스시집을 좀 알려달라는 거, 스시를 좀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스시집을 알려줬어요. 근데 미국은 스시집이 되게 비싸요.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의 스시집을 할 때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일본에 뭐 이렇게 일본인 셰프가 하는 스시집은 진짜 비싸요. 그 일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스시 뭐 한 접시 먹으면 뭐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 몇백 불은 기본이죠.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데리고 가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스시 뷔페를 데리고 갔습니다. 스시 뷔페는 좀 가격이 괜찮아요. 한 30불 정도면 되면은 뭐 스시를 맘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스시 장인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좀 뭐 일본인 스시 셰프가 한 거에 비하면 조금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기본 생선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스시 뷔페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시 뷔페를 가서 스시를 막 먹다가 그 분들이 제가 뷔페에서 회 많이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시에서 그 밥을 이렇게 딱 떼버리고 그 회만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 먹고 밥을 버리는 거예요. 스시 뷔페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선 되나요? 제가 지금 감을 잃었어요. 한국에선 되나요? 한국에서도 좀 저질인가요, 그거? 어쨌든 미국 뷔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 스시 뷔페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버리고 회만 탁탁 털어가지고 먹고 밥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미국에서는 기본 어떤 에티켓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면 미국 스시 뷔페에서는 그 메뉴판 자세히 보시면 그 남기는 음식 남기면 음식 남긴 만큼 차지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보통 뷔페들이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 스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밥만 탁탁 털어내고 회만 먹는 거예요. 회 많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스시 먹고 비를 받았는데 그 나중에 그 웨이터가 거기에 남은 음식값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밥을 너무 이렇게 남기셔서 차지했습니다 적어놓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원래 미국 뷔페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화를 내는 거야. 그 어디서 뭐 인터넷에서 그런 뭐 팁 주는 룰을 어떻게 이렇게 어디 검색해서 왔나 봐요. 그래서 웨이터가 무례할 때는 빵원 주면 그 팁을 빵 달러 주면 된다. 뭐 이거 어디서 블로그에서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받아서 화내면서 그 빌에 그 팁을 빵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미국 문화를 되게 몰랐죠. 그러니까 그 웨이터한테 팁을 빵 달러 주는 경우 이런 거예요. 웨이터가 서빙을 안 해주거나 뭐 서비스가 정말 최악이거나 뭐 예를 들면 내 몸에 옷에 뭐 음식을 쏟았거나 웨이터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렇게 처벌적인 관점으로 팁을 빵원을 주는 거고 반대로 웨이터가 이렇게 뭐랄까 서빙을 잘했으면 팁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뭐 20% 넘게 줘야 되는 거죠. 보통 팁의 가이드라인은 뭐 15%에서 20%고 15%면은 이제 미니멈에 별로였다는 거고 18% 정도였으면 뭐 보통 괜찮게 했다는 거고 20%면은 잘했다는 거고 25% 이상 주기도 합니다. 그거 정말 서비스 잘 받았을 경우 그게 팁의 가이드라인인데 어디서 블로그 잘못 보고 와가지고 뭐 팁이 미국 여행 갔을 때 팁이 그러니까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팁을 빵 얹어도 된다 뭐 그런 거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열받아 하면서 빵 달러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웨이터들이 완전 짜증나가지고 눈을 부라리는 거죠. 왜냐면 손님이 잘못했던 거고 원리 원칙대로 차지한 건데 그거에 대해 기분 나빠서 보복성으로 빵 달러를 주고. 아 거기 내가 자주 가는 단거리였는데 아 완전 나의 그동안 내가 그 레스토랑과 쌓아온 그 웨이터들과 쌓아온 친분을 완전 박살내는. 아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좀 껄끄러워졌어. 이 사람들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미국 현지인들과 갈등이 생긴 원인은 무엇이냐 보면은 이게 나이 들어서 온 거잖아. 미국 박사과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도 하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자기들이 살던 습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에 왔을 땐 처음에는 좀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국에서 본인이 알던 습관, 관습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런 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룰을 지키지만 또 한국에 가면은 또 한국의 룰을 또 지켜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자리도 양보해 드리고 한국의 룰, 한국의 그런 매너를 또 한국에서 지켜야겠죠. 근데 또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룰을 이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분들하고 또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근데 또 결정적인 이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한국에서 석사하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온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그런 자기소개를 했어요. 뭐 이렇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나오고 거기서 석사까지 하고 있다가 여기 현지 미국의 무슨 대학교 박사과정에 유학 왔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죠. 근데 옆에 그분 와이프가 저도 같은 학교 석사과정에서 같은 석사과정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 주장에 하면 남자랑 같은 학부 그리고 같은 학교 석사 과정에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왜냐면 그 학교가 꽤 한국에서 명문대였기 때문에 두 분 다 무슨 대 커플이네요. 와우 대단하시네요. 뭐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학벌 뻥치면은 결국 다 걸립니다. 왜냐면 한인 사회가 되게 좁아가지고 나중에 그 학교 나온 사람을 또 이제 한인들을 금방 만나게 돼요. 그 나이대 비슷하면은 그 사람 알아 하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뻥치면은 금방 걸립니다. 금방 걸려요. 그래서 한인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뻥이나 허세 안 뿌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인들이 이 네트워크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모든 한인은 한 다리 건너서 혹은 두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뉴욕의 뭐 맨하탄에 사는 한인이에요. 그러면 한 다리나 두 다리 건너면 그 서부 끝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과 연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뻥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방송할 때 제 얼굴과 제 출신 박사 학교를 안 까는지 알겠죠? 미국에서는 이름하고 어느 학교 박사 출신이다만 알면은 누군지 바로 신상을 털 수 있어요. 미국 한인 사회가 그렇게 좁아요.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한인들 앞에서는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좀 자기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랑 같은 학부 출신이고 같은 석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뭐 신상 털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또 그 학교 출신 한인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누구 이 동네 누구 왔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왔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와이프도 같이 밥 먹었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뭐 같은 학교 출신 부부잖아 그랬더니 에?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그 학교 학부 출신이 아니래요. 그 학교 학부 출신이 아니라 삼류대학교 출신이래요. 삼류대학교 출신이고 그 학교를 석사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 석사 다니면서 만났대요 둘이. 그건 팩트래요. 근데 성적이 안 돼서 학교를 잘렸던 거야.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허풍이죠. 삼류대 출신인데 그 명문대 학부 출신이라고 뻥을 쳤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입학한 건 맞는데 졸업을 못했다는 거. 뭐 첫 학기인가 다니고 학교 잘렸다는 거. 그런데 그 학교 석사 졸업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학부 석사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대화의 실수예요. 약간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학벌을 좀 부풀려서 있어 보이게 좀 얘기하는 패턴이 있어요. 한인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명문대에 지방에 있는 제2캠퍼스를 나왔는데 1캠퍼스인 척 막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부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대학원 좀 좋은데 들어가서 거기 이제 석사 출신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무슨 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졸업을 못했는데 졸업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학벌 뻥치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패턴이에요. 처음 이제 미국 온 사람들이 좀 그 동네 사람들이랑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최악의 학벌 뻥은 이거였어요. 그 명문대학교에서 어학연수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학교 MBA 나왔다 이렇게 뻥치고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들었던 최고의 뻥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인들이 약간 이렇게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현지 한인들하고 조우를 할 때 학벌을 좀 뻥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좀 있어 보이려고. 한국은 학벌 사회니까. 근데 이게 아주 큰 실수인 게 미국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바로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디텍트 하는데 채 3일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분이 뻥치셨더라고요. 삼류대 출신이고 석사 잘린 건데 학부 석사 남편이랑 동문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무슨 내 커플 하면서 이제 완전 멋진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노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랑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분이 이제 박사 마치고 이제 포닥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취업은 잘 안 돼가지고, 미국 뭐 취업이나 미국 교수는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한국의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부임해서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현지 한인들과 갓 온 유학생들과 문화적인 갈등을 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셨을 때 현지 미국인이나 현지 한인들과 갈등 안 생기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좀 눈치를 보시고
한국에서 하던 룰과 다르게 사람들이 행동해도 화를 내지 마시고, 아 저건 미국의 어떤 관습이구나 라고 그게 뭔지 배우려는 태도,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인들 사이에서 학벌 뻥치지 말라. 학벌 뻥치면은 거의 걸려요. 그리고 걸리면 완전 쓰레기 돼요. 그러니까 한인들 사이에서 학벌 이렇게 막 부풀리고 막 뻥치지 말고, 뭐 그리고 한국에서 하던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꼼수? 뭐 예를 들면 뷔페에서, 스시 뷔페에서 밥 탈탈 털고 회만 먹는 거, 뭐 요런 꼼수를 미국에서는 굳이 시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되게 없어 보여가지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있고, 그리고 감정 표현, 미국인들이 봤을 때 혹은 미국에 오래 사는 한인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가둬온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굉장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데 왜 저럴까, 이게 막 퀘스천 마크를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초짜 한인과 미국 프로 한인들 간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